안녕하세요. 종목 분석을 누구보다 자세하게 디테일스탁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니다. 최근 시장이 너무 어려웠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수익을 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 시점에서 바라보는 시장 현황과 친환경 섹터에 대한 생각을 잠시 공유해보고 저의 경우 현재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 영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엔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그나마 옵션 만기일이 지난 후 조금씩 반등했죠. 아직 코스피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코스닥은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전날 미장이 좋더라도 시초가에만 영향을 줄 뿐이고 지속 하락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흥국에 불리한 장세인데 카카오페이와 같은 대형 IPO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개인 수급이 떠나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전형적인 약세장입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미친듯이 상승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에디슨 EV로 이름이 바뀐 세미시스코나 위메이드와 같은 종목이 그렇죠. 저점 대비 5배, 6배는 우습게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수급이 집중되었다는 거죠. 두 종목에만 1거래량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오간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약세장에선 이처럼 실적이나 그 가치에 대한 관심보다 여러 수급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종목의 흐름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난 2주간 강세였던 종목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벤트나 MSCI 지수 변경, 코스피, 코스닥 각종 액티브 ETF 편입 등 새로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시장을 누르는 요인은 공급 병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이므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면서 제조업과는 관련 없는 섹터입니다. 메타버스, 컨텐츠, 블록체인, 게임 관련주처럼 디지털 플랫폼과 연결된 종목들이 그렇죠. 당장의 실적이 잡히지 않더라도 그 이슈만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게임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 성격을 띠면서 성장성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제조업 기반이나 전통적인 산업 분야 종목은 약세입니다. 유일한 예외는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섹터인데요. 이들은 강력한 성장주이면서도 내년 이후에 예상 실적이 매우 좋고 그 장기 성장에 대한 비전이 크고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특징 중 두세 가지만 겹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급이 몰렸었습니다. 따라서 저가 매수를 목표로 계산하고 기다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수익률이 낮은 장이었죠.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상황이니까요. 언젠간 이들도 피크아웃을 할 겁니다. 시장의 수급은 제한적이고 물릴 수 있는 수급의 한계도 있으니까요. 이후 다른 섹터로 순환매를 시작하겠죠. 결국 주가는 그 기업 본래의 가치에 수렴할 겁니다. 디지털 관련주들이 실제 그 가능성만큼 상승한 건지 아니면 투기성 자금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건지에 따라 앞으로의 흐름이 달려있겠죠. 앞으로의 주도주가 이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친환경, 반도체, 자동차 중 어떤 섹터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연말까지 시장 수급이 모자라다면 좀 더 좁은 영역에만 수급이 집중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디지털 계통은 확실히 NFT나 P2E처럼 블록체인 기반으로 새로운 재료가 유입되기 쉬운 섹터이기 때문에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영향이 줄어드는 시점이나 되어져야 다른 섹터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지난주가 옵션 만기였으니 만기 이후 상승폭이 크면서 거래 대금이 많았던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차세대 주도주를 알 수 있겠죠? 이쪽은 나중에 자세히 분석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 달 전 친환경 섹터가 다시 주도주가 될 거라 생각한 제 투자 아이디어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틀린 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제 막 COP26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석탄 발전 감축이니 국제 메탄 서약이니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언론의 논조는 기대 이하란 말이 많았습니다. 국내 친환경과 관련된 NDC 목표 상향은 긍정적이었지만 다른 신흥국들의 움직임은 매우 방어적이었죠. 아주 장기로 본다면 친환경은 분명 가야 할 길이 틀림없지만 현재 여러 친환경 종목들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디지털 관련 종목과 달리 친환경 관련 종목은 제조업 기반으로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코로나 이연 수요로 인한 병목으로 물가 상승에 채찍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원인을 다 그린플레이션에만 돌리는 언론도 있으니 친환경이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시점이긴 합니다. 오히려 원전 관련주의 몸값만 높아지고 있죠. 에너지 생산 시점의 가격만 고려했을 때는 경제성이 가장 있으면서 친환경성을 따졌을 때 천연가스와 함께 중립에 위치한 게 원전이니까요. 일부 언론에선 수소경제 로드맵 2.0에서 수소에너지의 에너지 생산 기여도를 낮추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섹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생산 관점이 아니라 유통, 저장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수소체제는 꼭 필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소경제 섹터 관련 영상은 완성하려고 합니다.
하락 시 저가 매수가 유효한 종목들이 분명 있으니까요. 미국 수소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소 관련주들의 성장성이나 미래에 물음표가 달린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장이 무너지지 않고 박스권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반드시 그 순환매가 올 시점은 있다고 생각하니 그 전에 전체 시장에 대해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론 전반적으로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석할 종목이 없는 상태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효성첨단 소재를 5입형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이탈하긴 했지만 일단 대장주가 이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전 이 종목은 장기 투자보다 스윙으로 접근하는 편인데 친환경 장투 종목으로 에코프로HN은 이미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HN의 경우 일단 스윙 분량은 전부 처분했고 장기 투자 분량 10%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20% 대비 비중 축소한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출자에서 일반 투자자 공개 매수가 매우 많았는데 그 이후 뚜렷한 매수 수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물량 5% 수준으로 축소할지는 종가 기준 85,700원이 깨지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예전 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 권리락 전 종가는 매우 강한 지지라인이 될 거라고 했었죠. 목요일에 이 금액을 깨는가 싶었는데 다행히 반등했네요. 수합 후 기간 수급이 거의 실종이다 싶을 정도로 없으므로 하방 지지성이 약한 상황입니다. 외인 수급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나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꽤 예전에 분석드린 내용으로 3분기 실적 발표, VOC 저감 시스템 시운전 결과 등 가능한 몇 가지 재료들을 꼽았으나 대부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150 편입이 남아있는데 이는 분명 기관 수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호재이므로 장기 투자 비율을 추가로 축소할지는 이를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의 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시점은 명확하게 에코프로의 장점과 에코프로 HN의 단점이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는 저평가와 에코프렌들리 데이에서의 성장성이 재조명되었고 에코프로 HN은 기관 투자자가 대량으로 수합 참여하면서 기관 수급이 나쁜 방향으로 바뀌었죠. HN의 장점은 지금도 유효하긴 하지만 문제는 악성 매물대를 받아줄 만한 매수 주체가 실종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스왑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는 HN 스윙하던 분량은 에코프로에 진입해 있는데 이제 곧 신주 상장일이 다가오므로 익절할 예정입니다. 상승하는 힘이 진짜 강하다면 오버행도 뚫고 올라갈 수 있긴 한데 SK와 이베스트 매수세가 없는 데다가 공매도 잔고가 약간밖에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 숏커버링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K와 이베스트가 신주 상장분을 전부 던져버리고 공매도 상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월, 화, 양일 매도 후 외인이 얼마나 받아내느냐를 보고 재진입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투자해왔던 효성첨단 소재를 정리하면서 그 며칠 동안은 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요일 약간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추세선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세장이 계속되면 일부의 종목과 섹터만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약 없이 수급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보다 지속 수급 유입 가능성 있는 섹터를 스윙으로 접근하고 장기 투자 종목은 재진입 가격을 결정한 후 비중 축소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 자금을 3-4개월 이내 매도하는 스윙 투자로 전환한 상태이죠. 9월에 원익 P&E, 동국제강, J콘텐트리, 효성첨단 소재, 에코프로 HN으로 전체 비중 90%가 채워져 있었는데 10월로 가면서 J콘텐트리, 효성첨단 소재, 에코프로 HN의 비중을 줄이고 원익 P&E는 익절했으며 오스템 임플란트와 골프존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의 스윙을 진행했습니다. 11월 현재는 J콘텐트리도 정리하고 장기 보유는 에코프로 HN 10%와 물린 동국제강만 남겨두었으며 스윙으로 덱스터, 데브시스터즈, 카카오게임즈, LNF, 에코프로를 투자하고 있죠. 주도주 전환이 일어날 때까지 11월 내에 현금화 목표로 짧게 가져갈 종목들인데 이와 같은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스윙을 진행하고 있는지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세장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종목만 신고가 영역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급이 게임주 내 NFT나 P2E 이슈, 메타버스, 배터리 종목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에 잘못 들어가면 물리기 십상이라는 점입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이제 수급이 끝나 급락이 이어지는 건가 아닌가 싶어 손절에 쉽게 손이 가기 때문이죠. 특히 대부분의 종목이 그 기대감에 비해 실적이 매우 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급락했을 때 그 가치가 다시 돌아올 건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솔직히 전 메타버스 종목들이 진짜 그 시가총액만큼의 값어치를 할 건지 아직도 의문부가 가득하지만 대세 종목을 투자 안 하고 넘어가기도 너무 아깝죠. 그래서 스윙으로 짧게 투자하되 안전마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접근했습니다.
일단 주도주 섹터에 들어가려면 그 테마의 지속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섹터 내에 여러 종목이 있을 텐데 그들의 흐름을 통해 강력하게 피크아웃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남아있는 개별 재료가 있는지, 또 기간 외인 수급이 좋은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투자 방법은 장중 저점 후 기술적 반등 발생할 때 큰 비중으로 한 번에 진입하고 당일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 비중을 기계적으로 축소하는 겁니다. 양봉 마감될 정도로 수급이 좋다면 지지선과의 이격도를 보며 높은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고, 음봉 마감으로 마칠 것 같다면 스윙 분량만 남기고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재료 소멸 때까지 남은 금액을 보유하며 기다리거나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때 현금으로 단기 진입 이탈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초기에 가장 높은 비중을 들어가 수익금을 미리 실현해 스윙에는 낮은 비중만 들어가 이후 급락에 대한 부담을 줄여들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가장 좋은 스윙 진입 시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가는 아주 강력한 시장 주도주 종목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시가가 5일선 위에 있고 장중 하락이 발생하여 5일선 부근에서 반등 확인됐을 경우 대량으로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진입 간격은 전 고점보다 낮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시점은 대세 상승의 종목이 5일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다시 11선이나 21선과의 간격이 줄어들 때입니다. 처음 진입 시 대량으로 들어가고 5일선 위에서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이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주인 덱스터인데요. 처음 투자했던 10월 25일 시점에 이미 상당히 고점이었으나 메타버스 관련주 흐름이 좋았고 타 주식에 비해 비교적 저평가 상태였습니다. 기간 외인 수급도 좋았죠. 한 번에 대량으로 진입했었고 스윙 물량은 지금까지 홀딩 중, 단기 물량은 지지라인을 통해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 진행했습니다. 단기 물량의 재진입은 반드시 익절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진행했고요. 대부분의 기간 이 단기 물량은 현금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급락이 발생하더라도 수익 피해가 적습니다. 11월 12일에는 고점 신호가 나왔는데 수익 물량은 아직 보유 중입니다. 향후 10에서 20% 급락이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수익 피해가 적을 것이며 5일선 지지 여부를 보며 단기 물량의 재진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깔고 기다리는 투자를 한다면 공포에 전량 매도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두 번째 예시는 LNF입니다. 5일선이 21선을 넘기 바로 직전에 매수하고 다음날 단기 물량 매도, 이후 저점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익 물량은 그대로 보유하여 단기로 10% 수익 중이죠.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MSCI 편입으로 외국인 수급이 좋아질 거라는 부분과 LFP 배터리 이슈로 인한 단기 저점 형성, 그리고 에코프로로 재조명 받는 양극재 성장성에 대한 호재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워낙 상승 랠리를 펼치며 고점에 올라왔기 때문에 진입하기 부담스러운 가격대였으므로 확실히 먹을 수 있는 부분은 큰 비중으로 먹고 남은 물량은 상승에 태워보내고 있습니다. 덱스터와 마찬가지로 단기 10% 급락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실현된 수익은 보호될 수 있죠. 좀 더 단단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예시는 에코프로입니다. 저평가 시점 에코프렌들리 데이의 호재와 현무술자 공시 전 외국인의 급매수로 인한 공매도 쇼커버를 기대하며 대량 진입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지하며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물량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5일선 기준으로 매수를 했더니 체결이 안 되더군요. 그래도 스윙 분량은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스윙 분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주 상장일 이전 권리 공매도 가능 기간 전에 정리할 겁니다. 네 번째 예시는 카카오게임즈입니다. NFT로 인한 수급 기대와 신작가 지스타 이슈의 가장 큰 수혜주입니다. 무엇보다 MSCI 편입 결정으로 단기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이죠. 기간 수급은 코스닥주 중 가장 좋고 외국인 수급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1월 9일 전고점 터치 후 조정받았는데 금요일 11선 반등 시 대량 매수했습니다. 월요일 상승 시 기계적으로 단기 물량 줄여 수익만 남겨둘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예시는 데브시스터즈입니다. NFT 재료가 존재하는 종목으로 4분기 실적 대폭 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간 외국인 수급 매우 좋습니다. 5일선 반등 시 단기, 수익 물량 한꺼번에 모두 진입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마찬가지로 월요일 기계적으로 단기 물량 비중 줄일 겁니다. 데브시스터즈와 카카오게임즈를 함께 진입하느라 데브시스터즈 단기 물량은 5% 정도로 적게 진입했습니다. 스윙과 합치면 총 15% 정도죠. 차주 이후로는 데브시스터즈와 카카오게임즈의 단기 물량을 줄이고 동국제강 실적 발표 시 손절하고 월 화요일 에코프로 익절 진행해 4개 종목을 남길 계획입니다. 모든 종목의 비중을 10% 정도로 맞추고 현재 스윙 투자 종료되면 다음 주도주 섹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주 섹터는 상승 랠리가 시작될 때 비슷한 스윙 투자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과 같이 급등락 박스권이 심한 장세에서는 오래 들고 있을 만한 종목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덱스터나 데브시터즈, 카카오게임즈나 LNF는 시장에서 워낙 유명한 종목들이라 따로 분석 영상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신규 진입이 부담스러운 영역인 점도 있고요. 요새 짧게 가져갈 종목만 공부하다 보니 영상 업로드에 좀 소홀했네요. 앞으로 영상은 종목 분석 위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섹터별로 분석 영상을 모두 올린 후 종목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섹터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종목을 공부하게 돼요.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게 흠이더라고요. 게다가 요새 업무 성수기라 유튜브에 시간 할애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영상 만들어봤자 수소 섹터처럼 아직도 영상 제작하고 있는데 픽아웃 해버리면 저한테도 그렇고 구독자분들께도 도움이 안 될 테고요. 장기 투자뿐 아니라 스윙 투자한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요. 명확한 주도주 섹터가 나온다면 그 섹터 영상을 올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소 섹터 이후론 종목 분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약세장이 지속되면 메타버스처럼 스윙에 맞거나 테마성 높은 종목도 분석해볼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일수록 물릴 가능성이 더 높으니 그냥 참고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